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자, 11월 1일은 뭐 우리나라의 기념일은 아닌데 음, 그, 저 북유럽파에 가면 이제 핀란드라고 있죠. 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렇게 세 나라가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쪽에 이제 이렇게 위치가 돼 있는데 그 핀란드의 그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어떤 기념일이냐 하면 국민 질투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질투하면은 뭔가 부러워갖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시샘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죠. 질투라는 것이. 근데 국가가 국민 질투의 날을 갖다 이렇게 제정을 해서 어, 뭐 기념한다 그러면 조금 뭔가 어폐가 있긴 한데 어찌됐든 질투를 한번 느껴보라 이런 의미로 그 질투의 날을 만든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그 핀란드라는 나라가 왜 국민들에게 질투를 느끼게끔 그렇게 하나의 그 기념일을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국민 질투의 날, 핀란드의 기념일, 우리의 기념일은 아니지만은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국민 질투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핀란드에 있는 기념일은 매년 11월 1일이다. 예, 핀란드 하면은 러시아하고 이제 바로 인접해 있는 나라죠. 또 핀이 우리 분이 이게 훈족, 그다음에 흉노, 헝가리도 그렇고 아마 이게 같은 어원을 가진 그런 나라 이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핀란드가 사실은 우리 쪽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물론 뭐 생긴 모양새는 이제 그동안에 피가 많이 이제 섞여갖고서 뭐 유럽 사람 형태를 띠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핀란드를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웨덴까지는 가봤는데 그 위로 더 올라가지 못했어요. 음, 그 아마 우랄 알타이어 계통의 그 언어를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핀란드도.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아니고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죠. 우리와 이제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 뭐 인종적인 그 언어적인 계통은 뭐 그렇다 치고 지금은 뭐 그 북구라파의 어떤 어, 복지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스웨덴이나 뭐 노르웨이나 뭐 핀란드나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그런 이제 에, 시장 경제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이번 볼까요? 이는 매년 11월 1일 업무 개시 시간에 맞춰 핀란드 국세청에서는 직전 회의 납세 정보를 공개한다. 그러니까 매년 11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지금이 서기로 뭐 2000년이다. 그러면 1999년에 그 납세 자료를 갖다가 뭐 국세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다 이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볼까요? 국민은 누구나 핀란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소정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궁금한 사람의 연봉을 확인할 수가 있다. 소정의 수수료는 받네요. 사실 뭐 이제 친구들하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주 뭐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연봉이 뭐 대단한 거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뒷뚜껑을 열고 보면 또 이제 순 허풍인 그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괜히 이제 허세를 부리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면 허세를 못 부리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다 그 소득 상황이 나와 있으니까 뭐 연봉뿐만 아니라 소득 현황이 다 나오겠죠. 예. 예, 하여튼 4번 볼게요. 자신에 대한 소득 정보도 다른 사람이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내가 남 걸 볼 수 있다면 남도 내 걸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핀란드에서는 세금의 개방성과 투명성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매년 이제 이걸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러한 투명한 공개는 터무니없는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성별과 대상별 소득 격차를 줄이는 순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글쎄요, 저게 기능적으로 그렇게 가능할까요? 뭐 누가 소득을 많이 올렸다. 나는 소득을 적게 올렸다. 저렇게 공개한다라고 해서 그게 순기능으로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소득 격차를 줄이는데. 내가 못 벌었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해갖고, 그런 기능은 있겠네요. 내가 어느 누구보다 내가 소득이 적어? 그럼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그 기능은 있을 수 있겠네요. 그게 순기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자, 개인정보보호라는 차원에서 2019년 개정 발효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해서 국세청 리스트에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왔다. 아, 나는 공개하고 싶지 않아. 이건 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다가, 내 거는 좀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거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그게 2019년에 발효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게 가능해진 모양입니다.
자, 스웨덴에서도, 스웨덴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차량 번호만 알아도 차주가 누구인지 납부한 세금까지 알아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구라파 3개국에서는 얼추 다 비슷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노르웨이도 마찬가지겠죠? 글쎄요, 노르웨이에 대해서는 여기 언급이 없는데 혹시 노르웨이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을 좀 부탁드립니다. 10번 볼게요. 동일한 노동과 동일한 임금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나라. 아이슬란드에서도 세무서만 찾아가는 이웃의 납세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아이슬란드에서도 그러네요. 네. 뭐 좌우지간 이 추운 날씨를 보이는 나라죠. 네. 뭐 아이슬란드도 그렇고 상당히 위도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북쪽에 있기 때문에 핀란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노르웨이, 스웨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단어가 주는 말의 힘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가 질투의 날이라고 했는데 그럼 질투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 아주 그냥 시기심이 그냥 극도로 그 이제 올라와 갖고서 뭐 샘을 내고 그런 건지. 자, 질투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 사전을 볼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샘을 내고 미워하거나 싫어함. 네,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가 어떤 여성을 좋아하는데 아니 진짜 정말로 다른 놈이 그 여성을 좋아한다고 그러면 이거 정말 참을 수가 없죠. 정말 그 샘둔하고 또 미워하고 또 싫어하게 되죠. 예? 그 상대방을. 자,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자신보다 앞서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시기하고 미워하며 깎아내리는 것도 질투의 의미다. 예, 이해가 됩니다. 나보다 돈도 많이 벌고 잘생기고 진짜 그야말로 차도 아니 나는 조그만 차가 끌고 다니는데 저 친구는 그냥 뭐 벤츠 뭐 이런 거를 끌고 다니고 그러면 괜히 싫죠. 예, 믿고. 그리고 뭔가 기회가 있으면 깎아내리고 싶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칠거제약 중에 이 질투가 들어가죠. 그 본제의 일곱 가지 근원인 칠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질투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질투라는 게, 참, 글쎄, 그 질투라는 마음이 생기는 근원적인 그 이제 이유는 뭐, 좋은 의미에서 내가 누구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 그 질투가 가져오는 결과가 불행한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사실. 예. 우리가 뭐 우리 살면서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자, 영어 사전에서 그 질투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영어로 이게 질려스죠. 질려스. 질투하는 이게 질려스입니다. Jeallous죠. 질려스. 자, 그다음에 시기하는 envious. 야, envy가 그 부러워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부러워한다는 건 시샘을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형용사로 envious, 시샘하는, 시기하는 뭐 이제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제 그런 의미도 또 있다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경계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국어사전과 영어사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은 뭔가 좀 상당히 감정적인 그런 거에 치우친다면 영어사전은 물론 감정적이겠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정도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순기능이 강조되어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면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타인의 소득 크기를 보면서 또 다른 동기부여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예, 이게 순기능이죠. 그러나 역기능이 있죠. 박탈감은 물론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핀란드 정부에서는 그 순기능을 강조하고자 이제 소득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 아무리 해도 난 저 친구만큼 내가 벌 수가 없어. 그러다 보면 박탈감이 오죠. 이게 내가 뭔가. 또 자괴감도 들죠. 왜 나는 능력이 이것뿐이 안 되나? 반대급부로 이런 역기능도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예. 국민 질투의 날.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National Jealous Day. 질려시 데이? 질려스 데이가 맞을 것 같은데요. 내셔널 질려스 데이로 불리게 된 배경은 언론이 해당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순기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을 한다. 예, 그러니까 순기능적인 것만 이렇게 강조를 해갖고 그걸 염두에 둬갖고서 이 내셔널 질려스 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배경에는 이렇게 소득을 공개하는 게 깔려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행복 지수를 한번 볼까요? 정말 나는 행복한가? 예.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아무리 노래를 이문세는 행복한 사람이죠. 예. 나는 행복합니다. 윤한기 노래인가요? 하여튼 아무리 그렇게 입으로 내가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만은 없겠죠. 또 그렇게 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래를 한다라고 행복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두가. 예. 자, 한번 볼까요? 행복 지수 순위를 보면은 뭐 영국,
영국이 19위입니다. 이 그림으로 봐서. 예. 그다음에 프랑스, 뭐 그 위에 뭐 여러 나라가 있겠죠. 그리고 일본이 이제 47위고, 한국이 57위네요. 중국이 64위고, 러시아가 70위고. 예, 행복 지수로 봐서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그 큰 행복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지구상에 뭐 나라가 뭐 한 2, 300개 수준이라고 봤을 때 47, 50, 57이면은 그래도 최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위에 속하는 거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 이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감성적인 것도 있겠지만, 뭐 금전적인 것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57번째로 행복하다라고 네, 느끼는 그런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네. 자, 이게 이제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그런 이제 나라에서 행복 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계획 경제를 추구하는 계획 경제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쪽 그 계획 경제 쪽에서 그 이제 느끼는 그 행복 지수가 또 이제 있습니다. 자, 이게 음, 봤을 때에 예, 이게 되겠습니다. 그 너무 글자가 작아갖고서 요거를 보면은 1등이 중국입니다. 이제 행복 지수 100으로 중국을 이제 100으로 보고서 이제 조선, 북한입니다. 98. 그다음에 어, 고파 이게 쿠바죠. 쿠바 이게 쿠바가 93이고 그다음에 이란이 88. 그다음에 여기가 어느 나라인가요? 위네 서랍? 예. 음, 아,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가 이제 85점으로 이제 5위고, 그 다음에 이제 남조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8점으로 152위네요. 그리고 미제국 203위로 거의 뭐 미국이 꼴찌 수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실질적인 거라기보다 이게 참 진짜 웃기는 데이터인데, 미국은 203위고, 우리 남조선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한민국은 152위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일 행복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조선이 이제 북한이죠. 북한이 이제 98점으로 2위네요. 글쎄요, 이게 참 재미난 그 행복 지수입니다. 예. 자, 그렇게 그, 그 이제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들과 그다음에 계획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그 이제 느끼는 행복, 느끼는 게 아니고 이제 주어진 그들이 주장하는 행복이 이제 이렇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국민 질투의 날인데 이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을 보고 이제 질투를 느끼겠죠. 아마 어마어마한 질투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자신들이 이 세계 2위로 행복하다라고 하지만은 아, 이런 데이터를 다 보고 나면은 그야말로 질투를 느낄 것 같네요. 질투의 날이 맞습니다, 진짜. 자, 질투의 날. 네, 이 질투의 날을 조금 전에 그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질투의 날을 소개한 글이 뭐, 이러한 그 이제 글이 있어서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소개한 그 글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질투의 날에 대해서 언급한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게 김정호 교수 아마 서강대 그 교수죠. 겸임 교수인가 그렇게 이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이 영상에서도 보면은 그 국민 질투의 날 이걸 갖다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가 질투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지 경쟁사에서 이제 그 어떤 열세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가 생기죠. 원동력이 됩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것이 너무 이제 지나치다가 보면은 이제 잘못하면은 거기서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러죠. 예. 자, 어찌됐든 국민 질투의 날이 무엇인지 우리가 핀란드에 있는 이 국민 질투의 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고 질투해갖고 어? 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뺏는다든가 이런 그 일을 벌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이 이제 11월 1일인데 잡지의 날이 되겠습니다. 최남선 육당 최남선이 이제 그 소년이라는 잡지를 이제 처음 그 이제 창간에서 출간한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이 또 이제 한우 고기를 많이 먹자라는 그 한우데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협회를 통해서 이제 19세기 후반에 조선 노예를 이제 해방을 하자 하는 그 선언을 이제 한 일이 있었죠. 서재필 박사 이런 분들을 그 중심으로 해서 노예를 해방하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선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세계 비건의 날입니다. 비건이라는 게 베지테리언,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이 날에 대해서 제가, 그 영상을 이제, 어, 제작해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주소를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데이도 마찬가지고요. 조선노예 해방선언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잡지의 날은 육당 최남선 선생이 처음으로 펴낸 소년이라는 잡지를 기리는 날이다. 그다음에 조선 노예 해방 선언일은 조선 백성이 약 50%를 노비로 사용했던 조선의 양반들이 그 행태를 비판하고 노비를 풀어주기로 선언한 날을 기념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두 명 중에 한 명은 노비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세계 비건의 날은 채식주의자들의 날이죠. 어떻게 한우데이와 채식주의자의 날이 이렇게 같이 이제 있는지 아주 묘한 대치감이 이제 느껴지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더군다나 최근에 한강이라는 그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네. 채식주의자가 떠오르네요. 그러면서 또 소년이 온다라는 그 소설도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건의 날, 채식주의자의 날이면서 어, 최남선의 잡지 소년이 또 와서 이게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이렇게 뭔가 이미지가 지금 중첩되는 그런 날로 좀 혼란스러운 기분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으로 기기묘묘한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어찌됐든 11월 27일이 알프레드 노벨이 노벨상 제정에 대해서 유언장을 서명을 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날 노벨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작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감상을 한번 언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그 한강은 학교 동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참 이 연대로 가서는 이제 한참 이제 그 저희들보다는 연배가 낮죠. 예. 어찌됐든 그 학교 입장에서 봐서는 노벨상 수상에 대해서 축하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뭐 그런데 문제는 그 저 소설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그 비판을 받는 그런 입장이 있죠. 글쎄요, 노벨 문학상을 탄 작품이다. 그러면 한번 사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순서인데 아직 저는 찾아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글쎄 보고 싶은 마음 이게 내키지가 않는 솔직히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어찌됐든 11월 27일 알프레드 노벨이 노벨상 지정에 대해서 유언장에 서명을 한 날, 작가 한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제가 한번 언급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